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지웰 로그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요? 나름대로 건강을 챙기려고 매일 챙겨 먹는 음식이 있는데도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럽거나 속이 답답했던 경우 말입니다. 피검사 결과는 멀쩡하다는데 몸은 계속 신호를 보내는 것. 그런데 만약 그 이유가 바로 건강하다고 믿고 먹던 음식 때문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몇 해 전 만났던 한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단 것, 기름진 건 평생 멀리하고 맑은 채소와 과일만 챙겨 드셨는데도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검사해보니 혈당도 정상, 콜레스테롤도 나쁘지 않은데 원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식단을 곰곰이 들여다보니 의외의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당연히 먹어온 평범한 음식들이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속에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젊을 땐 힘이 되어주던 음식이 노년에는 오히려 부담과 도구로 바뀌는 것이지요. 사실 이런 일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세요. 평생 건강하게 사시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무너지는 경우를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 대부분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나는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건강식만 먹었는데. 그렇습니다. 바로 그 건강식이 문제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쯤에서 여러분 마음속에도 그게 뭘까? 하는 궁금증이 올라오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빌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단순한 식단 정보가 아닙니다. 앞으로의 건강 수명을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끝까지 듣지 않으신다면 냉장고 속에 숨어 있는 작은 시한폭탄들을 그대로 두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것만은 막아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귀한 인생 몇십 년 더 활력 있게 이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오늘은 꼭 집중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혹시나 주변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도 필요하다면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것이 곧 생명을 지키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덤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무엇보다 더 많은 분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돕는 일이기도 하지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삶을 바꿀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왜 똑같은 음식을 먹는데 젊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제는 문제가 생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노화에 따른 몸의 변화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놀라운 기계와 같아서 젊을 때는 위와 장이 강력한 소화 공장으로 쉼없이 돌아갑니다. 간은 독소를 깨끗이 걸러주고 위산은 각종 세균을 태워 없애고 장은 영양소를 싹싹 흡수해 줍니다. 그런데 50대 이후가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위산 분비량은 절반 이하로 줄고 음식물을 잘게 쪼개던 효소들의 힘도 약해집니다. 마치 엔진이 힘을 못 쓰고 기계 속 부품들이 마모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대의 위산 분비량을 100이라고 한다면 60대가 되면 4050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거의 절반 이하가 되는 겁니다. 위산이 줄어든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음식물을 분해하는 힘이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균을 죽이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배탈이 안 나던 음식도 이제는 식중독의 위험이 되는 겁니다. 또한 췌장에서 나오는 소화 효소도 줄어듭니다.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 이 모든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생산량이 줄어듭니다. 그러니 똑같은 양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남은 음식물이 장에서 썩으면서 가스를 만들고 염증을 일으키는 겁니다. 게다가 장의 운동성도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장이 활발하게 움직이며 음식물을 빠르게 밀어냈지만 나이가 들면 장의 근육도 약해져서 변비가 생기기 쉽습니다. 음식물이 장에 오래 머무르면 독소가 흡수되고
그것이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집니다. 바로 이 시점부터 젊었을 때 아무렇지 않게 넘겼던 음식들이 이제는 소화되지 않고 남아 독처럼 쌓입니다. 심하면 혈관벽에 끈적하게 붙어 고혈압, 동맥경화 같은 길고 긴 질병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가장 억울한 건 나는 건강, 음식 챙겨 먹는다며 자신하던 분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그분들은 분명 좋은 음식을 먹었지만 노화된 몸이 그것을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난 한 분은 매일 아침 생야채 주스를 만들어 드셨습니다. 케일, 시금치, 사과, 당근, 온갖 좋은 것들을 넣어서 말이지요. 그런데 매일 오후만 되면 배가 팽팽하게 부풀어 오르고 가스가 차서 고생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생야채에 들어있는 섬유질을 약해진 장이 소화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할 음식들을 들으시면 아마 설마 이게? 하고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놀라지 마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몸의 변화를 인정하고 지혜롭게 식습관을 조절하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쯤에서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여러분의 생활에도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꿀팁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 구독 버튼 꾹 눌러 두시면 앞으로도 건강 수명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 삶의 건강 파수꾼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오늘의 핵심, 우리가 반드시 조심해야 할 5가지 음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단순히 먹지 마라가 아닙니다. 어떻게 바꿔야 안전하고 어떻게 조리해야 득이 되는지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싹이 난 뿌리 채소입니다. 대표적으로 감자와 같은 음식이지요. 평범해 보이지만 나이 들어간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작은 독성마저 큰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감자에 싹이 나면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젊은 간은 이 정도 독소를 쉽게 해독하지만 70대의 간은 해독 능력이 30%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똑같은 양의 솔라닌이라도 노년에는 두통, 구토, 폭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감자뿐만 아니라 고구마, 토란, 우엉도 마찬가지입니다. 싹이 나거나 푸른 부분이 보이면 절대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과감히 버리십시오. 그 작은 아까움이 병원비로 수백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자는 보관 방법도 중요합니다. 햇볕이 닿는 곳에 두면 녹색으로 변하는데 이것도 솔라닌이 생성된 증거입니다.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시고 일주일 이상 보관하실 거라면 차라리 씻어서 삶아 냉동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가공된 냉동식품입니다. 자막에 저칼로리, 건강 도시락이라고 적혀 있어도 사실 나트륨이 과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혀가 둔감해진 어르신들은 짜다고 느끼지 못하고 계속 먹게 되는데 결국 혈관과 신장에 치명타가 됩니다. 한 끼 냉동식품에 들어있는 나트륨 양이 2000mg를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2000mg인데 한 끼로 하루치를 다 먹는 셈입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어서 나트륨 배출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몸이 붓고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에 무리가 갑니다. 또한 냉동식품에는 보존료, 화학조미료가 들어갑니다. 젊을 때는 간이 이런 첨가물을 해독했지만 나이가 들면 처리 능력이 떨어집니다. 결국 몸에 쌓이고 만성 염증의 원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접 만드는 게 가장 좋지만 바쁘시다면 소분해서 얼리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주말에 한번 요리하시고 한 끼씩 나눠서 냉동하세요. 그리고 드실 때 소금 대신 허브, 레몬, 식초로 간을 맞추시면 훨씬 건강합니다. 셋째, 익히지 않은 강한 채소입니다.
생마늘, 생양파처럼 위벽을 자극할 수 있는 음식은 노년기 위장에는 큰 부담이 됩니다. 좋다는 말만 믿고 매일 날 것으로 드시는 게 오히려 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마늘과 양파에는 알리신이라는 강력한 성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항균 작용을 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좋은 성분이지만 생으로 먹으면 위벽을 자극합니다. 젊은 위는 점막이 두껍고 튼튼해서 견딜 수 있지만 노화된 위는 점막이 얇아져서 쉽게 상처를 입습니다. 특히 빈속에 생마늘이나 생양파를 먹으면 속쓰림, 위염, 심하면 위궤양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마늘과 양파를 아예 먹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익혀서 드시라는 겁니다. 볶거나 삶으면 자극적인 성분이 줄어들고 오히려 단맛이 나면서 소화도 잘 됩니다. 마늘은 통째로 구워 드시거나 양파는 푹 볶아서 드시면 위에 부담 없이 영양소를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넷째, 끈적한 곡물 가공품입니다. 면, 떡, 딱딱한 빵 등이 위 속에서 돌멩이처럼 뭉쳐 남습니다. 침과 위액 분비가 줄어든 상황에서 이런 음식들은 소화되지 못하고 잔재로 남아버립니다. 특히 찹쌀떡, 인절미, 송편 같은 떡류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끈적끈적한 성질 때문에 위 속에서 덩어리를 만들고 그것이 소화가 안 되면 위장 통증을 유발합니다. 심하면 장폐색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국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밀가루 면은 글루텐 때문에 소화가 어렵습니다. 특히 잘 씹지 않고 후루룩 넘기면 위에서 덩어리가 됩니다. 또한 라면처럼 기름에 튀긴 면은 더욱 부담스럽습니다. 빵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식빵, 바게트 같은 딱딱한 빵은 침으로 충분히 분해되지 않으면 위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설탕과 버터가 많이 들어간 페이스트리는 소화가 더 어렵습니다. 대안으로는 쌀죽, 미음, 수제비가 좋습니다.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면서도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면을 드시고 싶으시다면 메밀국수나 당면처럼 소화가 잘 되는 것을 선택하시고 충분히 씹어서 드세요. 다섯째, 포드맵 성분이 많은 특정 과일 콩류입니다. 사과, 배, 양파, 콩 등은 젊을 때는 슈퍼푸드였지만 이제는 장내 가스를 발생시키는 주범이 되어 설사 복부팽만을 유발합니다. 포드맵이란 발효가 잘 되는 당류를 말합니다. 젊은 장에서는 이런 당이 잘 흡수되지만 노화된 장에서는 흡수가 안 되고 장내 세균이 발효시키면서 가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배가 빵빵하게 부풀고 방귀가 자주 나오고 설사를 하는 겁니다. 사과와 배에는 프룩토스라는 과당이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포드맵 성분입니다. 양파와 마늘에는 프룩탄이 들어 있습니다. 콩에는 갈락탄이 있지요. 이 모든 것들이 장에서 발효되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렇다면 과일과 채소를 아예 먹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포드맵이 낮은 것들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바나나, 딸기, 오렌지, 키위는 포드맵이 낮아서 안전합니다. 채소는 시금치, 당근, 호박, 가지가 좋습니다. 콩 대신 두부를 드시면 소화가 훨씬 잘 됩니다. 듣기만 해도 나도 저거 자주 먹는데 하실 텐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는 그 대안을 더 자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께서 끝까지 함께해 주신다면 앞으로 밥상 앞에 앉을 때 한결 가벼운 마음이 드실 겁니다. 영상이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겠습니까? 그 작은 손길이 이 메시지를 더 멀리 퍼뜨리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이야기를 더 풀어가 보겠습니다. 책으로만 보는 지식보다 실제 경험담이 훨씬 와닿으실 겁니다. 서울에 사시는 A 어머님은 평생 부지런히 사셨고 식습관도 교과서처럼 지켜오셨습니다. 담배, 술은 평생 입에 대지 않으셨고 단 음식과 기름진 음식도 멀리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사과 한 알, 저녁엔 양파와 콩으로 만든 반찬을 빠짐없이 드셨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계속 배에 가스가 차고 설사와 어지럼증이 반복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대장 내시경, 위내시경, 혈액 검사까지 다 해봤지만 큰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편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제가 식단을 살펴보니 의외의 범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과와 양파, 콩을 매일 드시던 습관이었습니다. 젊은 때는 약처럼 좋던 음식이 장 기능이 흐려진 이후에는 가스 폭탄이 된 것이죠. 특히 A 어머님은 유당불내증도 있으셨는데 거기에 포도맥까지 겹치니 장이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식단을 조정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수년간 괴롭히던 폭통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사과 대신 바나나와 딸기로 바꾸고 생양파 대신 푹 익힌 호박으로 바꾸고 콩 대신 두부와 생선으로 바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A 어머님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결국 문제는 음식 그 자체의 가치가 아니라 나의 현재 몸 상태와 음식의 관계였던 겁니다. 사과가 나쁜 음식입니까? 아닙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훌륭한 과일입니다. 하지만 노화된 장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B 할아버지는 당뇨가 있으셔서 식단 관리를 철저히 하셨습니다. 흰 쌀밥 대신 현미밥, 고기 대신 생야채 샐러드를 드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당뇨 수치는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체중이 계속 빠지고 기력이 떨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문제는 현미밥과 생야채였습니다. 현미는 섬유질이 너무 많아서 B 할아버지의 약한 장이 소화하지 못했고 생야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양소를 섭취하려고 드신 음식이 오히려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현미밥을 백미와 혼합해서 55로 드시고 생야채는 살짝 데쳐서 드시도록 바꿨습니다. 2개월 후 B 할아버지의 체중이 회복되고 당뇨 수치도 안정됐습니다.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지셨지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남들이 좋다 하니 따라 먹었는데 정작 내 몸은 거부감을 보인 적 말입니다.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거나 설사를 하는 것, 그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곧 내 몸의 마지막 경고일지 모릅니다. 이쯤에서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꼭 가까운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십시오. 손주나 자녀분들도 혹시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꼭 알아야 할 부분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가족과 공유해 주시는 그 순간 한 분의 삶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망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생활 습관 변화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조리법을 바꾸십시오. 날것으로 먹던 마늘 양파는 반드시 익혀서 드시고 감자는 껍질과 싹을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가공식품 대신 소분에 얼린 반찬을 간단히 준비하시면 훨씬 안전합니다. 채소를 드실 때도 생으로 드시지 마시고 살짝 데치거나 쪄서 드세요. 그러면 섬유질이 부드러워져서 소화가 잘 됩니다. 과일도 껍질을 벗기고 드시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고기를 드실 때는 삶거나 찌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기름에 튀기거나 직화로 구우면 발암 물질이 생기고 소화도 어렵습니다. 특히 닭가슴살, 생선은 찜으로 드시면 단백질은 충분히 섭취하면서도 소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먹는 양을 줄이십시오. 젊을 때 먹던 양을 고집하지 말고 절반만 드셔도 괜찮습니다. 위장이 편안해지고 소화 부담이 줄어듭니다. 적게 먹으면 힘이 없지 않나?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많이 먹으면 소화하느라 에너지를 다 쓰고 적게 먹으면 오히려 몸이 가벼워집니다.
또한 과식하면 위가 늘어나고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기 쉽습니다. 노년기에는 위 근육이 약해져서 음식물을 아래로 내리는 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과식하면 음식물이 식도로 역류합니다. 하루 3끼를 꼭 먹어야 한다는 고정관념도 버리십시오. 배가 고프지 않으면 안 먹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간헐적 단식이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침을 가볍게 하고 점심을 든든히 하고 저녁을 일찍 간단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식사 시간을 조절하십시오. 저녁은 6시 이전에 마치고 물은 하루에 여러 번 나누어 드시면 됩니다. 위와 장이 밤에는 제대로 쉬어야 다음 날 활력이 생기는 법입니다. 저녁을 늦게 먹으면 잘 때까지 소화가 안 끝납니다. 그러면 숙면을 방해하고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이 됩니다. 또한 밤에 먹은 음식은 에너지로 쓰이지 않고 지방으로 쌓입니다. 물은 한꺼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드세요. 노년기에는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물을 마셔야 합니다. 하지만 한 번에 많이 마시면 신장에 부담이 됩니다. 한 번에 한 컵 200ml 정도씩 2시간마다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식사 중에는 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 마십시오. 위산이 희석되어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식사 30분 전이나 식사 후 1시간 뒤에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천천히 씹어 드십시오. 노년기에는 침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더욱 천천히 많이 씹어야 합니다. 최소 30번 이상 씹으면 소화 효소가 충분히 작용하고 포만감도 빨리 느껴져서 과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1015번만 씹어도 삼킬 수 있지만 노년기에는 30번 이상 씹어야 합니다. 특히 고기나 딱딱한 음식은 50번 이상 씹으시길 권합니다. 음식이 거의 액체 상태가 될 때까지 씹으면 위에서 소화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또한 천천히 먹으면 뇌에서 포만감을 느낄 시간이 생깁니다. 빨리 먹으면 배가 부른데도 계속 먹게 되어 과식하게 됩니다. 한 끼를 최소 20분에 걸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영양제를 현명하게 활용하십시오. 음식만으로 부족한 영양소는 영양제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B12, 비타민 D, 칼슘, 오메가3는 노년기에 꼭 필요한데 음식으로는 충분히 섭취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영양제도 무조건 많이 먹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과다 섭취하면 오히려 해가 됩니다. 의사나 약사와 상담해서 내 몸에 맞는 영양제를 선택하십시오. 이 5가지만 지키셔도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사실 건강은 대단한 비법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몸 상태에 맞춘 작은 지혜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에서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내일보다, 다음 달보다 지금이야말로 변화를 시작할 최적의 순간입니다. 싹이 난 채소 하나, 짠 가공식품 하나를 버리는 선택이 내 몸에 10년, 20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닫고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실 건가요? 저는 권합니다. 냉장고를 열고 지금 내 몸을 괴롭히는 음식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세요. 싹이 난 감자가 있습니까? 냉동실에 나트륨 덩어리 냉동식품이 가득합니까? 그것들을 과감히 버리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내 몸을 따뜻하게 지켜줄 채소와 생선을 채워 넣으십시오. 부드럽게 익힌 호박, 쪄낸 닭가슴살, 바나나, 두부. 이것들이 여러분의 앞으로의 10년, 20년을 책임질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내리는 가장 위대한 건강 결단이 될 겁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랜 시간 쌓인 습관의 결과입니다. 마찬가지로 건강도 하루아침에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작한 작은 변화가 한 달 후, 석 달 후, 1년 후에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것은 저를 돕는 일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중요한 사실이 전달되도록 하는 귀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꼭 공유하십시오. 혼자만 아는 정보는 반쪽짜리 지식입니다. 부모님께, 형제 자매께, 친구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십시오. 한 사람의 선택이 한 가정 전체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건강은 숫자가 아니라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병원 검사 수치가 정상이어도 몸이 불편하다면 그것은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하십시오. 이제 선택은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청춘은 다시 꽃필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진짜 청춘은 건강한 몸과 맑은 정신에서 시작됩니다.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만 바꿔도 한 달이면 30가지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석 달이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급하게 가지 마시고 꾸준히 가십시오. 건강은 마라톤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오늘도 건강하게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